계속해서 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언론은 서민 경제와 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관해서는 이 많은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학생을 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력 저하 걱정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이 사상 최고인 23조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기는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교육비는 주로 선행학습에 지출이 됐죠. 네, 오늘은 이 선행학습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큰 틀에서 볼 때 개인 차는 있지만 일반이 생각하는 만큼 선행학습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행학습에 대한 기존 학부모들의 그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들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 모르게 공부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보다 빨리 공부하는 우리가 흔히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이 남보다 빨리가 굉장히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운다고 끝에 가서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차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만연하고 있는 선행학습 열풍은 사실은 모두를 허탈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행학습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수학을 예를 들면 중2, 중3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교 3년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은 좀 느긋하게 남보다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도 빨리 나간다고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은 사실은 선행학습 열풍이 심한 대구 수성구나 아니면은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이런 쪽이 거의 모든 과를 상위 학과를 독식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쪽보다는 내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선행학습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투자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랫동안 누적된 보편적인 방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다 그렇지만 수학은 한 단원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응용 문제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따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학은 과목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는 한 부분만 소홀히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충분한 연습 없이 진도에 급급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수학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 수학은 처음 배울 때 개념 파악을 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첫 단계에서 어설프게 이해하거나 단순히 문제풀이 위주의 패턴에 집중하다 보면 수능 시험에서 다소 생소한 유형이 나오면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모의고사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수능 시험은 교과서적인 개념에 근거한 새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학 부분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절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수학과 관련된 그 과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천천히 이해하면서 또 개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지면서 가야 하는데 진도의 급급에서 완전히 개념과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조금 풀어보고 또 앞으로 간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을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일정 시간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도 좋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어는 사실 선행학습이라고 하려기보다는 과도하게 어떤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는 어느 정도 기본을 하고 나면은 어휘를 늘리고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도 조금씩 심화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배운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 깊이를 달리하지만 반복되는 과정들이고 문장의 수준이나 어휘가 좀 늘어나는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영어는 조기 진도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또 일부 학자는 어릴 때 할수록 우리 바이링글 2개국어 동시구사 같은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듣고 말하는 데 조금 그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듣기 능력은 이 어릴 때 제대로 어느 수준까지 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어는 저학년 때는 듣기와 말하기, 이제 한 중2, 중3쯤 되면은 뭐 또 내신 관리도 해야 하고 하니 문법적 요소나 기타 우리 수능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특히 상위권 학생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고 물으면 국어입니다. 네. 국어가 최상위권의 경우는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냐면 대체로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면 예전식으로 영어 수학만 공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이 국어는 언어 감각과 독해력과 읽는 속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수학이나 어떤 영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길게 독서량이 쌓이고 어휘량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무엇보다도 이 국어 사전과 옥편 등을 늘 곁에 주고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어휘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 국어 사전을 보면 그건 수록된 이 낱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같으면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접했던 상용 한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익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중학생을 상대로 독서나 논술 교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서양 철학자나 아니면 어려운 동양 고전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읽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책도 있고 조금씩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좀 심화 단계로 들어가고 고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일부 우수한 학생에게는 조기 진도, 소위 선행학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학생에게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행학습은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의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처음 배울 때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단원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진도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오래 시간을 투자하고 음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습관을 들이고 좋은 학습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게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생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